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입니다. 임신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작년 1년이란 시간이 정말 어이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되겠지 하면서 제가 생각한 계획들을 되게 올스톱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임신 계획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신 분도 있으셨을 테고, 모든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벌써 2021년도 지금 7월이잖아요. 어, 이렇게 시간이 휙휙휙 지나가는 거를 느끼면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는 우리랑 같이 공생해야 하는 바이러스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임신은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둘째를 준비하려고 했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의 텀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결혼을 하셔서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임신 전에 검사해야 하고, 또 검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야 항체를 형성해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는지 대한 그런 영상이에요. 사실 임신은 이제 우리한테는 임신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비용과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임신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서 나에게 찾아온 아기 천사를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분만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리고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찾아올 아기 천사를 위해서 좀 덥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 공부하면서 임신을 준비해 보아요. 네. 오늘은 임신 전 산전 검사와 임신 준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산전 검사는 임신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해요. 본인 엄마의 몸과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사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 자궁경부암 검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은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검사 다 받고 있으시죠? 대부분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최근 1년에 한 번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하셔야 되시고요. 왜 이거를 해야 하면 자궁 검사를 한 지가 1년 이상 됐어요. 근데 내가 임신이 됐어요. 그 임신하는 동안 10달 동안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10달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임신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0달이 지나면 거의 1년이 또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만하고 난 다음에 분만 후에도 또 몸을 이제 산후 조리도 해야 되고 해서 점점 이렇게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흘러요. 그렇게 2, 3년이 확 흐르다 보면은 이 자궁경부암이 임신 초기의 암이 나중에는 많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랑 이렇게 분만 후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에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수입니다. 네.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 하시는 분들도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다른 검사는 다 하시지만 자궁경부암 검사를 이렇게 빼놓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시험관하기에 필요한 검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꼭 챙기셔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궁 초음파 검사인데요. 자궁 초음파는 자궁이랑 난소 형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자궁 안도 다 보고요. 초음파 상으로 용종이나 유착이 심하면 이제 그 용종이랑 유착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태아 아기가 착상할 곳이 자궁이기 때문에 꼭 자궁 초음파는 한 번은 검사하셔서 자궁 안이 괜찮은지, 그리고 또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는 괜찮은지 이건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셔서 임신 산전 검사 했을 때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거는 자궁 경부암이랑 자궁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검사해야 하는 거는 풍진 검사, 항체 검사예요. 예. 사실 풍진은 잘 모르시죠? 이게 어떤 건지. 풍진은 법정 이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혹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도 풍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풍진 항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풍진 바이러스거든요. 풍진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을 통해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똑같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고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에요. 뭐 미열이 있거나 좀 근육통 이 정도예요. 아니 증상이 아예 없이 지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풍진 바이러스가 임신 초기에 임신 18주 이전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태아는 청각이 소실되고 뭐 태아의 백내장, 심장 기형, 소두증, 정신 지체 등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요. 그래서 태아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진 항체 검사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항체가 있는지. 풍진 예방접종을 중고등학교 때 내가 받았다고 해도 항체가 잘 형성됐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만약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방접종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비형간염 항원 검사입니다. 비형간염 항체가 만약에 없다면 검사를 했는데 산전검사, 혈액검사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혈액검사를 했는데 비형간염 항체가 없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하셔야 돼요. 예방접종은 3회에 걸쳐서, 총 3회에 걸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요. 어, 임신 중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게 비형간염은 임신 중에도 예방접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비형간염 보균자가 있어요. 비형간염 보균자는 항체가 아니라 항원이 양성이신 분들을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원이 양성이신 분들은 비형간염 보균자이신 분들은 태아에게 수직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출산 직후에 신생아에게는 블루글루빈을 투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할 때의 치료 기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형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 항상 알고 계셔야 되시고, 그리고 비형간염 보균자이신 분들은 병원에 가실 때마다 저는 비형간염의 보균자입니다. 항상 얘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를 가든 나는 비형간염의 보균자입니다. 얘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AH와 매독 검사인데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에이즈와 매독은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요. 에이즈 감염은 출산 중에 태아에게 에이즈를 또 전염시킬 수 있고요. 매독 역시 태반을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감염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와 매독에 걸렸다면 임신하기 전에 치료를 하셔야지 태아에게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고 태아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빈혈 검사인데요. 빈혈 검사는 전반적인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 중에 빈혈이 있다면 양수의 양이 감소되고 또 저체중아 출산이고요. 조산, 그 다음에 태아 사망까지도
다양한 합병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빈혈 검사를 해서 빈혈 수치가 나오면 철분제를 미리 복용하면 돼요. 미리 복용해서 빈혈 수치를 올려놓고 하면은 더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리고 소변 검사, 마지막으로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 검사가 왜 중요하면 임신 중에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신 중에 신장이 왜 중요하면 임신을 하면 내가 몸이 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 안에는 양수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아기한테, 우리 태아에게 많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혈액량을 엄청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혈액량을 적절하게 여과하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에요. 콩팥이죠, 신장.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혈액량으로 신장이 부담이 느껴질 수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던 여성들은 임신 중에는 정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임신하시면 임신 중 혈압이 상승하는데도 관련성이 있고요. 임신 중독증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소변 검사로 나의 신장 기능이라든지 내 몸에 여과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는 정말 기본 검사고요. 기본 검사고 여기에다가 병원을 가시게 되면 A형 간염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검사,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D 요즘 난소나이 검사까지 추가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미리 내가 임신 전에 임신을 하기 괜찮은지 미리 검사를 하는 검사 항목입니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개는 산부인과를 가셔야지 검사가 가능하신 거고요. 나머지 요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임신 초기 검사 이 검사들을 다 시행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보건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는 거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관할 보건소에 내가 주민등록 등본상의 보건소예요. 여기는 법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의 어, 그 주소지 보건소고요. 보건소마다 각 지역구마다 사업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지역구는 임신 전 검사를 해주는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임신 후에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무료 검진 사업을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등본상에 있는 주소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 검색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건사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송파구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송파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보건사업이 있죠. 카테고리에. 보건사업에 들어가면 보건사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보건사업 안에는 많은 보건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모자보건에 들어가셔야 돼. 이 모자보건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 모자보건에 클릭을 하면 각 지역별로 임신 전 검사 시행 유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송파구 보건소를 보면요. 송파구 보건소는 임신 주수벽 관리 서비스를 보면 임신 초기랑 12주에는 엽산을 준대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산정 검사 항목들을 언제 검사를 해주면 6주에서 9주 사이에 임신하고 6주에서 9주 사이에 임신 초기 검사를 한대요. 그리고 뭐 기형아 검사 있고 뭐 나중에 철분제도 주는데 이렇게 각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사업하는 게 틀려요. 어, 근데 이거 보면은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낀 건 뭐면, 모든 지역의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임신 초기 검사 무료로 다 시행하고 있어요. 모든 보건소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어, 임신 초기 검사의 대상자 기준을 보잖아요. 기준을 보면,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 홈페이지에 보면 어, 임신 초기 검사를 6주에서 9주 차에 들어간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어 있어요. 네, 정말 미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검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단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역의 보건소에서 공동적으로는 임신을 확인된 경우 임신 초기 검사를 무료로 사업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임신 초기 검사는 임신 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풍진 항체도 임신 전에 미리 검사해서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비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3회 접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검사하고 예방접종을 해놔서 내가 미리 임신 전에 항체를 형성하는 게 맞아요. 그쵸? 에이즈와 매독 또한 임신 전에 검사해서 임신 전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빈혈 검사도 미리 천분제를 복용하는 게 맞고요. 소변 검사, 신장 기능 또한 미리 내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미리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현재 보건소 사업 대부분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임산부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산모에 한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안타까운 거죠. 조금 더 폭넓게 임신 전에 이런 검사를 다 하고 예방접종까지 해주는 그런 복지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옛날부터 병원에서 일하면서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송파구 보건소가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각 지역마다 보건소 지원 사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수원시는 혼인 전, 임신 전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 제가 좀 지우개로 좀 지울게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수원시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원시는 정말 훌륭한 지역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 제가 지금 수원시만 찾아봤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를 보면은 수원시는 혼인 전,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있잖아. 소변 검사, 비형 간염, 항원항체, 성병 에이즈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로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부인 경우에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로 검사도 있거든요. 여기 유로 검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풍진 검사, A형 간염,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유로로 비용을 추가해서 또 검사할 수 있나 봐요. 제가 아까 그 앞장 페이지에서 드렸던 임신 전 산정 검사의 항목들은
대부분 피 검사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뽑으실 때 한 보틀 더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처럼 이런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유로 검사 가능한 거 추가해서 검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풍진 항체랑 A형 간염, 그 다음에 비타민 D 가능하다면 검사하고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난소 기능 검사는 할지 모르겠어요. AMH 검사까지 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산정검사 항목이에요. 자궁경부 검사랑 자궁 초음파는 산부인과에서 하셔야 되시고요. 그 제외한 모든 검사들을 이렇게 이 검사들을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 검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6주에서 9주 사이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시고요. 무료입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무료 시행하는 이 검사를 받으시고 나면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거는 검사 결과 기록지예요. 이 나의 항체 형성의 여부, 그리고 빈혈 수치, 뭐 소변 검사, 이 모든 검사의 결과지를 어,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서요. 분만하고자 하는 산부인과, 임신 시도하고자 하는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 그 병원에 가셔서 그 검사 결과지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셔야지 검사 결과지를 잘 보관하시면 돈도 절약하시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도 분만병원에 전달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시고 그 병원에서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임신 전에 왜 예방접종을 챙겨야 하면요. 그 이유는 임신 중 엄마가 감염되었을 때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나 또 그의 수직 감염으로 엄마의 질병이 태아 아이에게 전해지는 문제가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감염성 질환을 임신 전에 엄마가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서 미리 항체를 형성되어 있으면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번 이 영상 페이지는 임신 준비할 때 해야 할 예방접종이거든요. 임신 전 챙겨야 할 예방접종입니다. 먼저 MMR.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렇게 세 가지의 주사 한 대를 맞으면 홍역도 항체가 생기고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를 같이 항체를 형성해주는 예방접종이에요. 좋죠. 이 풍진은 아까 필수라고 했고 홍역이 작년에 굉장히 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 이거의 주의사항은 한 번만 접종하시면 되는데 4주간 피임을 하셔야 돼요. 생백신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절대 투여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꼭 피임을 생리 시작한 날 확인하시고 요번에 임신이 아닌 거를 생리 시작하고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를 하세요. 혹시 모르게 임신일 수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4주간 피임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두 백신이에요. 수두 백신은 이것 또한 생백신이라서 4주간 피임하셔야 되시고 2번 접종하셔야 돼요. 2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되고 이것도 임신 중에 투여하시면 안 되십니다. 수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항체가 생겨요. 근데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이면 수두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임산부가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신생아 아기에게 선천성 수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임산부는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임신 중에는. 그래서
수두 증상이 굉장히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신생아 아기에게, 내 아이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두는 어린이한테 자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임산부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 예방접종 미리 해놓으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비형 간염 백신 주사는 총 6개월 안에 3회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어, 3회 접종을 하셔야지 완벽한 항체가 형성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궁경부암 백신인데요. 가다실 구가 뭐 서바릭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내가 감염됐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왜 그러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HPV라고 하는데, 이 HPV의 감염은 자궁경부의 암과 손상을 일으켜서 어,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통해서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 다음은 티데비라고, 어, 좀 어렵죠? 티데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백신이에요. 왜 그러면 이거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파상풍, 디스프테리아, 백일해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파상풍은 아시죠? 우리가 막 못에 찔렸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파상풍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면역이 형성되어 있잖아. 항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태아에게도 파상풍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백일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백일해라는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이신 분들 많을 텐데 신생아들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 백일해가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면 굉장히 고열이 나면서 사망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신생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일에도 미리 맞아놔야지 우리 태아, 아가, 우리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회 접종하시고 10년마다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임신할 때마다 임신 중에는 임신 중에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하셔도 된대요. 후반기에 임신 중에 만약에 접종해야 한다면 티뎁 백신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감 백신은 임신 중에 접종 가능하잖아요. 작년에는 임산부 무료 독감 주사를 시행했잖아요. 정부에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독감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더 걱정이 되고 고민스럽지요. 네. 코로나 예방 접종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직 다 쌓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말도 많고, 지금 그런 임상 결과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상 반응이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임산부에게 코로나 접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 사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임산부에 안전하고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그 연구를 한 그 명수 있잖아요. 그 산모의 명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어요. 왜 그러면 WHO 세계보건기구는 기저질환이 있는 임산부라서 코로나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임산부라면 맞아야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임산부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권고했고요. 근데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는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CDC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있거든요. CDC. 거기에는 의사와 상담한 뒤에 접종할 수 있다고 또 권고를 냈어요. 그래서 서로 약간 엇갈리는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임신하기 전에 코로나 백신 맞아서 항체 형성해 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참고하시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